이제 너랑도 끝이야. 우리 이혼해. 남편은 볼을 감싸준 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몇 달 뒤 우리는 법정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원고 측, 남편의 상습적 외도와 정당방위 모두 인정됩니다. 이혼 사유 충분합니다. 이혼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눈물 고인 눈으로 아직도 붉게 달아오른 남편의 뺨을 봤어요. 그 뺨에는 내가 남긴 손자국이 마치 죄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아니요. 이혼, 철회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려요. 저 정도면 그냥 끝내지. 뭘 저렇게까지.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바람핀 남편의 뺨까지 때려놓고 왜? 나는 이혼을 못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퇴근하자마자 넥타이 풀고 소파에 누워 TV부터 켜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들부터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충전기에 꽂아둔 휴대폰부터 찾기 시작했죠. 아, 오늘 보고서 제출해야 해서 메신저 확인 좀 해야 돼. 입으로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화면을 보면서 혼자 피식피식 웃고 있는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아이들이랑 밥을 먹을 때도 한 손에는 숟가락,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이었어요. 애들 앞에서는 좀 그만 봐. 밥은 같이 먹자. 아, 미안. 회사 일이야. 그냥 보면서 먹으면 되지 뭐.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눈빛은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어딘가에 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어느 날은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도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것까지 들고 들어가. 물 튈 텐데. 요즘 해킹 많다잖아. 회사 자료 들어있어서 그래.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 웃음이 유난히 부자연스럽다는 걸 그때 나는 애써 못 본 척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날이 찾아왔어요. 퇴근하자마자 남편이 말했죠. 오늘은 보고서 마감이라 샤워만 하고 작업 좀 더 해야겠다. 옷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면서 늘 그랬듯 휴대폰도 같이 가져가려나 했는데 그날따라 식탁 위에 휴대폰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늘 자기 손에 붙어 있던 그 폰이 오늘은 안 들고 들어가네? 그 순간 화면 위로 알림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오빠 집에 잘 들어갔어? 오늘 진짜 짜릿했어. 내일 또 보고 싶어? 그 카톡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귀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주변 소리가 다 멀어지고 내 거친 숨소리만 귓가에 울렸죠. 떨리는 손으로 혹시나 해서 외우고 있었던 남편의 잠금 패턴을 눌렀어요. 아이가 게임하려고 할 때 옆에서 몇 번 본 그 패턴. 남편 생일 숫자를 겹쳐 만든 모양. 설마 열리겠어. 그런데 너무 쉽게 아무 저항도 없이 화면이 풀려버렸습니다. 잠금이 해제되자마자 가장 위에 떠있던 카카오톡 창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화방 이름은 단순히 민수 부장님. 그 아래엔 1이라는 숫자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대화를 터치한 순간 지난 결혼 생활 20년이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톡엔 모텔, 호텔, 와인잔이 놓인 식탁, 웃는 셀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얼굴이 가득했어요. 진짜 너랑 떨어지기 싫어. 자기야, 우리 매일 만나자. 오늘 회의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너 생각하면서 버텼어. 내일 인천에 근사한 레스토랑 잡아놨어. 거기로 드라이브 겸 밥 먹으러 가자. 아내한텐 미안하지만 너한텐 더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해서. 평생 나만 웃게 해주겠다던 사람이, 내 생일마다 편지를 써주겠다던 그 사람이 지금은 다른 여자에게 자기야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눈물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엔 이상하게 눈물보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나만 몰랐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비로소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집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욕실에서는 여전히 샤워기 물 떨어지는 소리와 남편의 콧노래가 들려오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고 숨을 깊게 고른 뒤 대화 내용을 끝까지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몇 주 전, 몇 달 전, 내가 애들 저녁을 차려줄 때,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친정에 다녀온 날, 그 시간마다 이 사람은 그 여자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구나.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 시간이 내 20년 결혼 생활의 장례식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남편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말하는 증거 확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살던 그 사람이 맞는지.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말끔하게 차려입고 출근하던 남편. 새로 산 셔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넥타이. 오늘 회의 있어? 응. 중요한 발표 있어서. 끝나면 아마 좀 늦을 거야. 먼저 자. 그 대화가 우리가 부부로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가 될 줄은 몰랐죠. 아이들 저녁을 챙겨 먹이고 과외 선생님이 도착할 시간을 맞춰 아이들을 맡겨둔 뒤 나는 집을 나섰어요. 버스에 올라타니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휴지로 몇 번을 닦아내면서도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그냥 집에 돌아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수십 번을 되뇌이는 사이 버스는 어느새 남편 회사 근처 정류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 때쯤 그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카톡 프로필 사진 속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고 말끔하고 세련된 코트에 높은 힐. 오늘 발표 진짜 멋있었어요. 아, 뭐? 내가 자료 정리 잘해줘서 그렇지. 둘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며 걸어갔어요. 나는 그 뒤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몇 번 골목을 돌고 나니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허름한 모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앞에서 내 다리가 돌기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발 그냥 회사 회식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기대를 해봤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모텔 입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시간 좀 더 되는 거죠? 응. 집에는 야근이라고 해놨어. 어차피 다들 내가 일중독인 줄 아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졌어요. 떨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몸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식은땀에 미끄러질 정도였죠. 나는 그대로 멈춰설 수도 그냥 돌아설 수도 없어서 결국 그 둘을 따라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 앞에서 방을 잡으려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귀에서는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여자가 먼저 나를 발견했어요. 혹시 여기 손님이? 그 목소리에 남편이 돌아봤고 우리 셋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적힌 말은 하나였어요. 여기서 내가 왜 나와? 그 순간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뺨을 세게 후린다. 쾅.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카운터 직원도,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커플도 모두 우리를 바라본 채 얼어붙었죠. 야, 너 미쳤냐? 남편의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내 목소리가 그 위를 덮고 있었어요. 우리 이혼해. 이제 너랑도 끝이야. 내가 내는 소리 같지 않은 목소리. 낯설고 갈라져 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단호했던 적은 없었어요. 눈앞이 핑 도는 와중에도 이 말만큼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끝이다. 이제 정말 끝내자. 그 뒤로 나는 변호사를 만나 증거를 모으고 아이들 양육권이랑 집 문제까지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카톡 내역, 모텔 앞 사진,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외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 문제에서도 분리할 건 거의 없으십니다. 차분하게 설명하는 변호사 앞에서 나는 멍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이제 숫자와 조항으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늘 하던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야근이야? 아빠 이번에 승진하면 우리 해외여행 가는 거 맞지?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아빠 요즘 바빠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자.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가슴 속의 진실이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에 서명하러 가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남편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암 사기 길어야 1년 정도 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날 배신한 남자,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인 사람. 그 마지막 1년을 내가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남편은 링거를 맞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강한 척도, 웃는 척도 하지 못하는 그저 아픈 사람의 얼굴. 검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 수술도 어렵고 치료를 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늦추는 정도. 의사는 하고 싶은 일, 정리해야 할 일들을 미리 상의하라고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진행하던 이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나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불륜을 저지른 남편, 나를 배신한 사람, 아이들을 속인 사람,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이제 길어야 1년 남은 사람. 그 마지막 1년을 내가 서류 한 장으로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을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혼, 철회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이해 못하겠다고 할 거예요. 저 정도면 그냥 끊어야지. 왜 붙잡냐고. 나도 알아요. 내 선택이 누군가의 눈에는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생각했어요. 사랑은 이미 끝났고 신뢰도 무너졌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그 시간이 1년이든 6개월이든 한 달이든 아이들이 아버지와 밥을 먹고 아버지와 마지막 사진을 찍고 아버지와 잘 자라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 그 최소한의 시간만큼은 내가 서류로 끊어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핀 남편의 뺨까지 때려놓고도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틀린지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선택으로 인해 상처받게 될 사람은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저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